네, 전국에 계신 설춘환 캠퍼스 온라인 스터디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깔끔한 멘토, 설춘환 교수입니다. 벌써 여러분 12월입니다. 2018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2019년도 좋은 또 계획들을 잘 또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박사 5학기, 그러면 저도 이제 영어 시험, 종합 시험 다 통과됐기 때문에 6월 달이 되면 수료가 되고,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안에 논문을 발표해서 박사학위를 꼭 받고 싶은 그런 또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또 욕심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과 어떤 열정, 그 다음에 약간의 또 좀 집요함,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배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설춘환 캠퍼스 온라인 스터디반 제5강 경매 절차 2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강의 자료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온라인 스터디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에도 동시에 추후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경매 절차 지난번까지 배당 요구 종기를 배워봤는데, 오늘은 매각기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나 질문이 있다면 저희 카페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입찰 준비물 간단히 정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법원에 입찰하러 간다, 준비물, 저의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분 시간이 안 되니까 대리인으로 갔다 와라, 저한테.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뭘 달라고 하냐? 인감 도장으로 찍은 위임장을 주세요. 인감증명서를 주세요. 입찰 보증금을 주세요. 그리고 저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 가는 겁니다. 자, 입찰 준비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차순위 매수신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차순위 매수신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각 기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 결정 기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 항고 기간이 있습니다. 확정이 됩니다. 잔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통상 이 날짜는 1월 1일, 일주일 있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특별히 즉시항고 없으면 1월 16일 날 확정, 그러면 한 2월 20일 뒷페이지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입찰하는 사람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1월 1일 날 낙찰이 됐다면 일주일 있다가 통상 매각이 허가되고, 즉시항고 없으면 확정이 돼서 돈을 내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각기일 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최저가 4억인데 제가 여러분 5억에 입찰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를테면 한 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 청주의 연희 씨인가요? 만약 연희 씨가 4억 6천, 우리 또 뭐 김용옥 선배님이신가? 네, 이를테면 뭐 4억 2천, 네, 또 뭐 신미숙 선배님이신가? 이를테면 뭐 4억, 만약에 이렇게 입찰을 참여한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죠. 저는 낙찰자, 다른 말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이제 호칭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은 어떻죠, 여러분? 전부 다 폐차를 한 거죠. 폐차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법원에서 이 사람만 정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설춘환이가 낙찰을 받았어요. 일주일 있다가 매각이 허가됩니다. 즉시항고가 없습니다. 확정이 됩니다. 저한테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다 돈을 내죠, 여러분. 근데 가끔 돈을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못 내는 이유는 제3자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가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의 신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권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재매각이 되는 물건이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돈을 못 내면 여러분 다시 매각기일이 잡히는 거죠. 요걸 우리가 이제 재매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재매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절차가 좀 지연돼요. 그래서 처음에 매각기일 날 이렇게 1등 최고가 매수신고인만 정하지 말고 차순위 매수신고인도 좀 정하자. 차순위 매수신고는 여러분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억 빼기 최저가 4억,
보증금 그럼 4천만 원이 있는 거죠? 4천만 원. 그러면 4억 6천을 반드시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케이스에서 만약에 주관식으로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4억 6천만 1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억 6천만 원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초과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두 명이 정해졌다면 먼저 이 사람한테 돈 내라고 하고 만약에 못 내면 또 한 달 줘가지고 이 사람이 돈 내면 끝. 그래서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차순위 매수 신고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경매 매물 보면 지분 경매가 있어요. 3분의 1만 나왔다, 5분의 1만 나왔다, 2분의 1만 나왔다. 그러면 경매로 나오지 않은 타 공유자가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여러분 이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A, B가 2분의 2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A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 2억 원에. 예, 그러면 B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2억 원인데 유찰됐어요. 근데도 B가 손을 들고 공유자 우선 매수 하겠다. 그럼 B가 2억에 사는 겁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는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2억. 만약에 한 번 유찰돼서 1억 6천이 되었다. 예, 그냥 이제 만약에 B도 한번 기다려보자. 1억 6천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뭐 1억 7천에 낙찰을 됐다. 1억 7천에 낙찰을 받았다. 근데 B가 손을 들고 그래도 내가 공유자 우선매수 하고 싶다. 예, 그러면 B가 1억 7천에 이를테면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자한테 무조건 우선해서 매수의 기회를 주는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유자를 어마무시하게 좀 약간 보호해준다, 이득을 준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은 여러분 채권상계입니다. 채권상계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가령 뭐 임차인이에요. 근데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어. 근데 제가 4억에 1순위 임차인이에요. 우선 면적도 빨라.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낙찰을 받은 거죠. 5억짜리 4억에 유찰됐을 때 제가 4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제가 돈을 내겠죠? 그럼 어차피 법원에서 또 저한테 1순위로 배당을 해주겠죠? 그러면 뭐 굳이 돈을 이렇게 내냐? 제가 법원에다가 아니 어차피 내가 4억 내봤자 또 내가 4억 배당 받는 거니까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퉁 쳐달라. 바로 그것이 채권 상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권 상계 안 하죠. 왜냐하면 배당 받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여러분 농지가 뭐죠?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 밭, 논, 과수원. 그래서 여러분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해당 경매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다. 어디에서 받냐? 민원 24시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사무소, 서울은 구청, 그 다음에 의정부나 부처는 시청에서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을 해야만 한다. 아무 이유 없이 안 낸다. 그러면 매각은 불허가, 보증금액은 몰수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낙찰을 받으면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1년 투자클럽반의 어떤 한 학생분이 실제 낙찰을 받았던 영수증입니다. 자, 낙찰에서부터 잔대금 납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낙찰 받고 일주일 있다가 통상 매각이 허가되고 즉시항고 없어서 확정이 되면은 돈을 납부하라고 해서 돈 내면 끝!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 혹시 이 내용에서 좀 디테일하게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서춘환 캠퍼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이번에 또 쓴 저의 이제 경매 책에서도 또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어쨌거나 조금 이해하고 암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각 결정 기일과 여러분 즉시항고입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즉시항고, 비용, 확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매각 결정 기일날 매각이 허가됐느냐 불허가 됐느냐는 전화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경매계에다가 전화해서 2018 타격 몇 번 매각이 허가됐나요? 불허가 됐나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즉시항고. 매각이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허가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때는 돈을 내고 해야 됩니다. 낙찰 금액의 10%. 그러나 불허가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때는 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경매는 낙찰자가 확정이 되어야만 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받았다고 해서 내일 돈 내고 불가능. 낙찰받고 일주일 있다가 매각이 허가. 또 일주일 있다가 즉시항고 없으면 확정이 되어야만 돈을 낸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돈을 낼 수 있는 시간은 낙찰받고 2주는 지나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잔대금 납부 기일이 아니고 기한. 기일은 그날에만 돈을 낸다. 그러나 지금은 기한입니다. 그래서 통지가 가는,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아무 때나 돈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고, 잔금 납부 순서는 만약에 내가 돈을 내겠다면 해당 경매에 가서 돈 내러 왔다, 납부 명령서 받아서 돈 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대부분 대출을 좀 받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을 대리한 변호사나 법무사가 알아서 통상 이제 잔금을 납부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경매에서 잔대금 납부의 의미 상당히 중요하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반 매매에서는 등기를 해야 되지만 경매나 공매에서는 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낙찰받고 돈 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래도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해야 된다. 등기부에다가 내 이름 소유권자 바꿔야 된다. 지저분한 것들 근저당 경매 등기 말소시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말소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원래 여러분 등기 어디 가서 한다? 등기소. 그러나 경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해당 경매계에 가서 합니다. 비용과 서류 내주면 경매계가 중간자 역할, 등기소에 촉탁. 그러면 등기소에서 알아서 나중에 등기 필증, 즉 등기 권리증을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등기 권리증은 재발급이 안 된다.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낙찰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 취득하고 지저분한 것들 근저당권 경매 등기 다 소멸한다. 등기 신청을 해야만 깨끗하게 일단 소멸하는 거고, 일단 여러분 돈 내는 순간 기본적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은 소멸됐지만 제3자가 보면 여전히 지저분한 경매 등기 근저당권 있는 거니까 꼭 그런 부분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여러분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있다, 안 나간다 그러면 집행관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집행관이 인도명령 결정문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돈 내고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알아두시고,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도명령과 인도소송이 있는데 경매에서는 그냥 인도명령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명령은 결정 나는데 통상 한 달밖에 안 걸린다. 반면에 인도소송은 거의 1년 걸리는 거잖아요. 경매에서도 인도소송을 신청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 적법한 유치권자, 1원이라도 배당을 못 받은 선순위, 임차인, 배당 요구를 안 한 선순위, 전세권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실제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글쎄 한 0.1%도 되지 않을 것 같다. 대부분 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그런 대상이 된다. 강제집행은 누가 하냐? 여러분 집행관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집행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배당길. 배당길 날 준비물. 임차인은 낙찰자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명도 확인서,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 초본을 가져가면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가압류권자는 판결문 같은 거를 가져가면 돈을 받을 수 있고, 근저당권자는 이제 원인 증서와 등기 권리증을 가져가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배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반드시 배당기일날 출석을 해서 누군가를 특정해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배당이가 있다라고 하시고 반드시 일주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에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그 돈은 공탁.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강의, 이번 주 강의를 통해서 경매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뭐 경매 공부는 설춘환 교수하고만 해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원탑 강사 설춘환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파이팅!